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J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최근에 발표된 큰 폭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이제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나요? 결국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 결국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생계를 위해서 갖고자 하는 직장에 이제 취직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업률이 낮아진 거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최근에 그 호주 정부에서 진행했던 그 학생 비자, 졸업생 비자를 강화시키고, 네. 또 이제 비자의 어떤 그런 뭐 바꿔타기라고 하나요? 이제 졸업 후에 어떤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없고 바로 출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진행만 하는 걸로 지금 정책을 바꿨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모수죠. 네네. 모수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률, 직장에 대한 취직에 대한 경쟁률이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호주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그 같이 일하던 호주 회사 직원분들이 저한테 전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너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충대충 하던 일을 못하지 않느냐라면서 오히려 저희한테 비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그래서 저한테 너네 나라로 빨리 돌아가 했던 얘기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충분히 그리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주 정부가 참 어떻게 보면 네네. 어떨 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코로나의 그 시점 끝나고 난부터는 지금 뭐가 네. 문제가 됐어요. 노동력이 없어갖고. 그러니까요. 네, 모든 뭐 자영업 하시는 사람들이 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더 들여달라 해갖고 네. 막 열었지 않습니까? 네. 막 들어왔죠. 네. 근데 지금은 또 아까 말한 뭐 실업률이 증가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뭐 호주에 여기서 사는 호주 토박이들이 그런 네네. 시선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민문을 싹 줄이고 비자 정책을 막 바꾸죠. 그러면 뭐 그렇게 정책을 함으로써 바로바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호주만의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도 있는데 정책 네네. 운영에 네. 이민을 위해서 왔다가 그리고 학생으로 왔든 어떤 워홀로 왔든 네. 취업 비자로 왔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그런 확 바뀌는 정책 때문에 예. 되게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실업률의 감소라는 의미가 어떤 개인들의 어떤 소득에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실업률이 낮아졌다. 네. 낮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들 이제 원하는 직장이든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생계를 위한 인컴들을 만들 네.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호주에서는 가장 부동산을 구매할 때 본인의 어떤 캐시로 다 아는 사람들 거의 없죠. 대부분 은행에 론을 빌리는데 네네. 론 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컴이에요, 인컴. 그렇죠. 인컴에 대한 증빙. 결국 이제 실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겠어요. 렌트비가 너무 비싸진 상황에서 집 구매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또 선회를 하고 네네. 그게 이제 서서히 어떻게 보면 구매에 대한 디맨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좀 자극을 시킬 수 있죠. 아무래도 지금 졸업생 비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는 학생 비자에 강화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로컬 분들의 이제 취업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소득이 이제 증가될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또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임대 시장도 지금은 임대 시장이 약간은 조금은 숨고르기 상태예요. 예전에 급격하게 막 렌트비가 뭐 한 달에 뭐 몇 퍼센트씩 막 올라가던 그런 그 호황기에서 좀 지나서 약간은 좀 숨고르기 상태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컴이 좀 안정되면 바로 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뭐 독립을 해서 이제 살 공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 시장도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경제가 막 부흥이 돼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케이스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수 자체가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실업률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뭐 렌트 시장에 막 바로 급격하게 디맨드가 막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렌트가 좀 비싸더라도 렌트비가 좀 부담되더라도 독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이 사람들이 좀 렌트 시장에 나올 거고 이따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컴이 좀 더 안정화가 되니까 다시 이제 집 구매하는 수요로 좀 더 돌아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자면 어떻게 보면 렌트나 뭐 집에 그 하우스를 판매하는 그런 하우스 부동산 마켓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렌트 시장이 조금 주춤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렌트비가 감소했다는 의미인가요? 렌트비가 네.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네. 먼슬리나 뭐 쿼털리, 이얼리로 보면 여전히 네. 체인지 레이트는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 상태지만 네네. 바로 전전주를 비교해보면 예. 유닛 같은 경우 떨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우스는 네. 아직 떨어지는 기미까지 보이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그 체인지 레이트가 네. 많이 꺾이긴 했어요. 뭐 많이 올라갈 때는 네네. 그 애니얼 체인지 레이트가 거의 10% 이상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8%대로 그럼 지역적으로 보신다면 어디 쪽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역시 그래도 뭐 시티나 그 네. 항상 사람들이 그 살기 좋아하는 곳, 특히 네.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곳은 여전히 네. 디맨드는 좋은데 네. 약간 좀 외곽 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는 조금 현격하게 좀 줄어든 건 좀 보여지죠. 근데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직업군이 좋은 네. 최근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렌트 좀 올렸지 않습니까? 리스팅한 네. 레드뱅크 플레인즈 네. 그런 곳은 주변에 그 입스위치나 이런 쪽에 네, 네. 직장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는 여전히 인기가 있어서 좋은데 또 반면 좀 로건 쪽에 그 저희가 전통적으로 아는 로건 외곽 쪽 네. 이런 쪽은 조금 렌트의 그 디맨드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임대 시장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있죠. 네네.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네. 네. 왜 그러면 네. 렌트의 수요는 결국 향후에 그 잠재적인 부동산 구매 수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렌트에 대한 디맨드가 약화가 됐다는 거는 네네. 부동산의 어떤 잠재 수요층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근데 계속 렌트를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이게 사실은 좀 너무나 불규칙해서 렌트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구매로 가기 전에 네네. 어느 렌트를 살다가 이제 부동산을 본인 자가 소유의 집을 소유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네. 완전히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제가 이제 호주 살다 보면서 이제 좀 느끼는 부분이지만 사회 복리 제도가 너무 좋음으로 인해서 다산을 한 어떤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연봉 한 5만에서 7만 사이에 가까운 금액을 정부의 어떤 사회 복리에 대한 그 혜택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집의 어떤 구매의 욕구보다는 그냥 렌트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렌트비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일을 안 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호주에서 나가는 인구로 인해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향들이 또 은행의 어떤 금리와 어떤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은행 금리는 사실 네. 그런 영향이라 보기보다는 네. 결국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성이 큰데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그 CPI 지수가 네. 정부가 예상한 대로 조금씩 감소가 돼야 되는데 네. 좀 올랐어요. 한 2달 연속 아주 소폭 네. 좀 올랐어요. 근데 소폭이라도 좀 감소하는 트렌드로 가면 네.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소폭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대한 그 내려가는 시점이 금리나 시점이 네. 아직도 약간 미지수다. 하반기 예상했으나 하반기를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여전히 이게 가시권 안에 2%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3.6% 정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좀 갈 길이 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CP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CPI가 뭘까요, 대표님? 이게 결국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네네. 물가가 얼마만큼 기존 대비해서 애뉴얼 레이트로 이제 계속 측정을 하는데 예. 얼마만큼 올랐냐, 아니면 또 떨어졌냐 이건데 네네. 가장 건전한 그 경제로 치면 네네. 한 2%에서 3%대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그래 3% 언더 2% 이상
이 정도가 가장 그래도 적당하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아직은 거기까지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근데 결국은 이제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오너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올라가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전체 소비자 그 가격 지수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했든 간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생필품에 대한 어떤 물가 지수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토탈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되게 복잡다나합니다. 예, 또 더구나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죠. 이제 최저시급이 올랐어요. 얼마에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여기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3.23달러죠. 네. 최저시급이. 그거에서 24.1불로 약 3.75% 인상을 시킨다. 7월 1일부터.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1,000원이 오른 거네요. 그렇죠. 많이 오른 거죠. 네, 3% 대단합니다. 이상 올렸고 3.75% 올렸으니까. 네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네네. 어떻게든 원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예 생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판매 가격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이 올리면 인건비 올라가서 네. 뭔가 자기가 어떤 그 부동산 구매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좀 역할이 좀 커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보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올라가니까 네네. 결국은 그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네. 론을 빌리기가 또 쉽지 않고 아, 인컴은 올라가나 금리는 계속 위쪽에 있어서 고공행진을 해서 론 빌리기가 쉽지 않고 하여튼 아까 그것 때문에 복잡다나한데 적정한 그 제일 좋은 그 선을 찾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최저신급을 안 올려주면 네. 이게 사실은 그 인컴이 너무 줄어들면 그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라 또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높은데 네.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뭐 그렇죠. 이런 상태로 가버리면 또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역시 뭐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런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부동산 동향은 좀 어떤지 좀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제 그 부동산 리포트가 하나 발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부동산 시장이 하우징 마켓이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발표했는데 가장 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코비드 이후에 얼마만큼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좀 팽창을 했느냐 이걸 좀 나타낸 지표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호주 전체로 보면 35.6%가 올랐어요. 하우스 가격이. 와. 네, 드레일 어마무시하네요. 거주용 하우스 뭐 유닛 네. 다 포함입니다. 네. 올랐는데 그 중에 퍼스가 62.6%가 올랐어요. 네. 이게 2020년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5월까지 지난 5월까지예요. 예, 올해 5월까지. 그리고 애들레이드가 61%, 브리즈번이 59.8% 거의 60%가 올랐어요. 요 삼총사가 거의 이제 호주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 세 개의 그 도시인데 네네. 이제 또 딱 두 그룹핑이 돼요. 여기 저희가 그래프를 하나 여기 보여드릴 건데 네. 나머지 지역이 있어요. 그래도 뭐 시드니, 뭐 캔버라, 뭐 호바트 이런 데는 괜찮아요. 네. 근데 뭐 다윈이나 특히 이제 멜번 같은 경우는 네. 특히 멜번은 코비드 때 그렇게 다른 데 뭐 60% 이상 올랐지만 여기 한 10%밖에 안 올랐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약간 떨어졌었죠. 뭐 마이너스 0.2%, 0.3%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네. 좀 대조를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됐냐를 보여주는 또 지표가 하나 나오는데 네네. 이제 저희가 어떤 지표를 보냐면 그 세일즈하고 네네. 뉴 리스팅 되는 숫자에 대한 그 비를 봐요. 네네네. 그 비율요. 비율을 보는데 1을 넘어요. 1을 넘는다는 거는 그 세일즈 되는 게 리스팅 되는 것보다 많다. 리스팅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개 되면 세일즈는 뭐 110개, 120개 이렇게 되고 있다. 네네. 뉴 리스팅이에요. 새로 올라오는 숫자보다 네. 팔리는 게 많다. 그 얘기는 디맨드가 세다는 얘기가 셀러스 마켓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근데 유일하게 멜번이 0.9, 브리즈번이 1.2, 가장 높았던 데가 애들레이드가 1.3. 네. 네. 지난 12개월 동안 토탈입니다. 네. 이렇게 인 걸 보면 그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지금 단단한 그러니까
항상 뭐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역시 지금 몇 군데의 도시, 아까 멜번이나 요 저쪽에 호바시나 다윈 이런 데 몇 군데를 제외한 지역은 거의 대부분 셀러스 마켓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멜번에 계신 고객 몇 분들께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네. 다들 지금 호주 부동산 핫하다 해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멜번 매물을 구입하시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것이냐, 왜 지표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면서 브리즈번 시장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저희들이 이런 지표만으로 뭘 다 판단하긴 그렇지만 현재 이런 전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왜 해외에서의 인구 유입도 네. 많은 기여를 했죠. 네. 기여를 했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스테이트 간 마이그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주에서 주로 이동하는 인구를 보니까 네. 큰 유입 인구 네. 여기 좀 좋은 지표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최근 보니까 이제 퀸즐랜드가 탁월하게 앞서 있어요. 다른 도시를 대비해서 여기 지표 여기 저희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그 순 유입되는 그 네. 인터스테이트로 유입되는 그 마이그레이션 인구가 퀸즐랜드가 31,595명. 그 다음에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있는 쪽이죠. 거기가 이제 10,000명 정도, 1,700명 정도. 아무래도 광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퍼스가 요즘에 그래서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스가 훅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네,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뉴사우스웨일스가 인구 유출이 31,000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퀸즐랜드로 오셨네요, 그분들이. 그렇죠. 네. 뉴사우스 인구들이 퀸즐랜드로 북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남쪽에서 그쪽으로. 그런 재밌는 결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집값에 영향을 받고 결국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거 우선 하나는 날씨하고 일자리 관련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장기적으로 포텐셜이 높잖아요, 브리즈번이. 그렇죠. 네, 네. 누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이라는 아주 커다란 큰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단순히 뭐 1, 2년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필요한 기간 산업들,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모든 시설들, 숙박 시설들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최소 10년 동안 그것들을 이제 뭐 8년 10년도 남았죠. 안 남았죠. 네. 8년 남았죠. 그렇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것 동안 이제 가열차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결국은 노동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들 뭐 해외 투자가 됐든 아니면 정부 투자가 됐든 굉장히 투자가 일어날 거고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소비들 인컴들 굉장히 경제가 엄청나게 좀 그 에너지가 높아지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주는 안 하시더라도 투자형 매물로 사시려고 하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디맨드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뉴 리스팅 되는 것보다 세일즈 돼서 솔드 아웃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숫자가 1.2 이상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여태까지 오늘 이제 최근에 발표된 실업률의 어떤 지표와 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체감하시는 부분과 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어요. 크리스 대표님께서 이제 분석하신 이 내용들과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나눠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뭐 댓글 또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멜번이나 시드니 쪽에서 또 심지어 뉴질랜드에서 더 많이 계속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브리즈번의 부동산 시장을 좀 인기를 좀 실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어느 곳에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기관선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가치가 또 틀려지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뭐 거시적인 지표 그리고 정부나 아니면은 부동산 전문 데이터 센터에서 발표하는 그런 지표들도 알려드리지만 저희가 직접 좀 발로 뛰어서 그럼요. 거기에 대한 건설 현장도 좀 직접 가보고 네네. 최근에 다음엔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쿠메라 커넥터. 아, 네, 그거 다음에 특집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조사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어떤 지역이 어떻게 수혜를 입을까 그것도 네. 좀 한번
잘 분석해서 한번 전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하면서 쿠베라 쪽을 이제 많이 임장을 하고 다녔었는데요. 아, 그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잠재력이 어마무시한 동네예요. 프리뷰 미리 날려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쿠메라 커넥터 그 외에 굵직굵직한 어떤 정부의 프로젝트들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투자를 방향을 잡아가시는지 전략을 함께 짜보는 그런 CJ 부동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J 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